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콕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슈는 노년의 삶입니다. 이 늙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예정된 결말에 다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아프고 또 항상 그 부재에 대한 상상은 또 끔찍하기까지도 할 텐데요.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곁에서 힘이 된다기보다는 너무 두 배의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김현희 기자. 좀 떨어져서 인사하고 싶네요. 반가워요. 네. 네.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오신 분도 저에게 큰 힘을 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활짝 웃는, 미소가 아름답고 늘 따뜻한 기사를 쓰는 임지영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임지영 기자는 이번에 두 번째고 저하고는 오늘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네. 반갑고요. 네, 전혀 마음이 없네요. 네, 알겠어요. 오늘 또 임지영 기자의 활약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양보호사 경험이 있는 작가가 쓴 책이죠. 이 작별일기의 저자이신 최현숙 작가와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를 쓴 이은주 번역가를 인터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을 만나셨을 때 참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이번 기사를 좀 쓰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그 원고 준비하면서 주말 동안에도 보니까 윤정희 배우가 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걸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워낙에 부모 돌봄 혹은 노인 돌봄의 과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각자 그 외롭게 좀 분투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두 책의 저자분들이 요양보호사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네. 근데 네, 죽음이 되게 가까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한국 사회 노인 돌봄의 현재를 좀 들여다보는 일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죽음이라는 게 누구도 뭐 경험해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좀 새롭게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전쟁을 끝낸 뮤즈와 제우스. 기사 제목도 아주 심상치 않아요. 그죠? 이런 제목은 어떻게 달아요, 도대체? 제가 단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미안해요. 네, 알겠어요. 다음에 임지영 기자는 문화 팀장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서 또 컨텐츠 기획을 한 거고 거기에 걸맞게 또 제목도 좀 컨셉에 맞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제목은 저희 그 편집팀에서 편집 기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군요. 다음에 이게 제목도 하시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그것도 좀 인상적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작가분이 쓰신 표현이에요. 그래요? 네네. 이은주 작가님이 그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다가 워낙에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생존해 오셨고 이런 분들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과 같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약간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플러스 약간 글을 쓰실 때 익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 약간 여성 노인분을 뮤즈로 네, 남성 노인분을 제우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거 봐, 또 궁금해하니까 또 이렇게
풀리는 일이 있네요. 네. 어쨌건 이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을 요양보호사를 경험하고 있는 두 작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제목이 얽힌 이야기도 좀 살펴봤는데 아마 이번 호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좀 더 의미 있게 이 기사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최현숙 작가가 쓴 작별일기가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을 기록한 책이라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네요. 네, 딱 1년이 됐는데 지난해 11월에 작가의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네, 작가분은 이제 해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마지막 그 죽음의 과정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체되는 네. 과정과 같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건 2012년인데 특히 마지막 3년에 집중을 하신 데에는 말기 노년 시기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가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례를 좀 밀착해서 기록함으로써 죽음과 늙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하고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정상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정상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죽음과 늙음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다. 혹은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뒤집고 싶으셨다고. 실제로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뒤집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인상적인 게 보통 옛날에는 죽음을 우리가 마을 안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아예 별도의 공간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장례식 같은 세리머니를 통해서 끝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죽음이 삶의 과정이고 항상 곁에 있다는 거를 좀 말하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정상적인 이데올로기고 또 하나는 삶을 해체하는 마지막 해체의 과정이다. 그래요. 한번 다시 이제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이제 2012년 최현숙 작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들을 때도 실버타운 하면 그래도 굉장히 여유 있는 노인분들이 마지막 그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초반에는 이제 그 실버타운의 전경, 풍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금액이나 비용 같은 것도 다 쓰시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엔 1인당 보증금 1억에 월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이 없는 곳이고 여유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고 뭐 헬스장, 영화관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좀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그 어머니가 원래 안 하던 화장을 여기 들어가서 하셨대요. 그리고 뭐 상표 같은 거에 좀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회적 시선 자체가 뭔가 상류 사회 같은.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잘된 자식에 대한 뭐 자랑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최현숙 작가님은 요양보호사하고 독거노인 관리사로 한 9년 정도 일을 해서 주로 그 전에 봐왔던 노인들은 쪽방촌의 뭐 빈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실버타운의 노인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이제 9년 정도 봐왔던 노인들을 떠올리게 됐다고. 너무 다른 세상에서 너무 다르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그러니까 거기서는 죽음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실버타운에서는 그 체계적인 관리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쪽방촌 노인들의 경우는 그 죽음의 과정도 굉장히 신속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죽음과 늙음 자체는 굉장히 가차없이 온다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이제 쭉 쓰셨대요. 나의 엄마, 나에게 어머니는 어떤 의미였는지, 뭐,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은 딱 그 죽음의 시기에 임박했을 때, 죽음과, 그리고 또 그 노년의 삶에 대해서를 집중적으로 쓰게 되니까, 또 어머니에 대한 이해도 다를 뿐더러 우리도 이런 어떤 죽음과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좀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어머니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작가가 이게
이렇게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치매가 심해지면서 이 실버타운 안에서도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바뀐다면서요? 네네. 처음에 그 작가님이 어머니의 죽음을 좀 예감하신 건 냄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엔 뭐 치아도 건강하시고 피부도 좋고 뭐 그런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소변을 가리기 어려워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간병인을 그 개인 방에서 쓰셨고 네. 그래도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실버타운 내에서도 공동 케어를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넘어가셨대요. 네. 근데 어머니가 급격히 무너지신 건 그 공동 생활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좀 위중하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삶이 더 무기력해질 수 네네. 그리고 약간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 공간에서 어떤,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자기 확신 뭐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제 자기 삶이 펼쳐져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한 좀 무너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어떤 자기 존엄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보면 이 최은숙 작가의 이력도 좀 굉장히 독특해요.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그 요양보호사로 일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인들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는 구술생애사 작가, 이런 타이틀도 있더라고요. 네, 젊은 시절에 80년대 말쯤에 사회운동을 좀 하셨고요. 2000년 정도 들어서는 이제 진보정당에 몸 담았고, 18대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2008년이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건 돌봄 노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완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제도나 뭐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돌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무료 노동이었다가 이제 사회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고 작가님 보시기에 본인과 비슷한 베이비 부머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판단하시기에 그분들하고 뭘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같이 따고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셨죠. 근데 가서 노인분들을 만났는데 노인분들이 이런저런 생과 관련된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듣다 보니까 이걸 사회적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술생애사 작가가 되셨고 그 결과가 이 전작인 뭐 할배의 탄생, 할매의 탄생 뭐 이런 것들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할배의 탄생은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에서 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건데, 이런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어떤 정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뭐 인식, 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그 말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세상 귀중한 작업이죠. 작가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사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개별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 계급, 젠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기록 이게 왜 중요한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의 삶이 또 전체 역사를 또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작업들이 근데 구술생애사 작가이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은숙 작가가 아마 거의 처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기에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죽음을 일상으로 접하면서 최은숙 작가 스스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고독사나 뭐 노인 자살 이런 걸 그렇죠. 생각하면 되게 비관적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어차피 혼자라는 거예요.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개인의 방이든 그리고 혼자 가는 거고. 근데 고독사에 대해서 뭐 낙인 찍고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늦게 발견되는 시신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빈곤 노인들 중에서도 그 시신을 기증하는 사례가 많대요. 그러니까 물론 의료계의 기여도 있지만 네. 그 의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병원이 자기 시신을 처리해 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작가님은 늦게 발견된 시신은 산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떠나고. 그렇죠.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또 맞는 네네.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태어난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죽는 건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작가님은 약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유 죽음에 대한 담론이나 뭐 실천 이런 것들이 더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네. 굉장히 어떠면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공포이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윤숙 작가는 훨씬 죽음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운 네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네네. 또 죽음 자체를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처럼 느껴지네요. 어쨌건 이제 이건 뭐 작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네네. 지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뭐 네네. 권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네. 죽음에 대해서 좀 직시하고 이렇게 깊게 사유해 볼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그렇죠. 네.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에서의 어떤 메시지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인상적으로 본 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과정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할 그렇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요건 좀 밑줄 쭉 쳐야 될 것 같아. 밑줄 쳐야 되겠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는 네.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오늘 또 어록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요. 작가님의 그래. 작가님의 어록을 네. 임지영 기자님께서 들었네요. 네.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를 쓴 이제 이윤주 작가에 대해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어 문학 번역 작가인데 이분도 또 특이하게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직업이 상당히 다양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출판 편집자, 문학 번역가로도 일하셨는데, 네. 사정상 그 조카들을 돌보게 되면서 시간 조율이 좀 가능한, 네. 학습지 교사, 파출부, 뭐 이런 것들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된 건 일단 엄마를 맡길 곳이 과연 어떤 공간인가. 본인의, 당신의 엄마를, 그리고 본인이 의탁할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드셨대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당장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 수술이랑 받고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난감해요. 어디를 어떤 기준으로 그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부터 해서 그런 곳은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게 다 남의 일이에요. 뭐 네, 그런 데가 네, 있지 뭐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분은 또 직접 뛰어드셨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요양원에서도 일하고 네,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 노인 낮 동안에 돌봐주는 네, 그런 네. 기관에도 있었고 지금은 재가 방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죠. 노인 돌봄 있으세요.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그런 저는 일을 기사를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 있어요, 네. 있어요. 뭐 육아 도우미 해가지고. 그쵸, 비슷한 형태인 거죠.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 연령대가 젊으니까 네. 여기는 육아 맞아, 서비스를 맞아. 알고 네. 우린 재가 서비스부터 알고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요양원에서의 경험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굉장히 죽음이 잦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좀, 그러니까 누군가 돌보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 금방 그 병상이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루를 지냈든 몇 달을 같이 지냈든 같이 있던 뭐 노인들이 좀 애도할 수도 있잖아요. 꽃 한 송이 놓고. 근데 그런 애도의 시간과 공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유는 다른 노인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죽음을 무겁게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셨다고. 그렇군요.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 실제로 일해 않을까. 보시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애도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죠. 그 누군가의 진짜 체온이 식지도 않는 그 침대에 또 새로운 사람으로 채운다라는 게 네.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진짜. 근데 그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우리에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근데 정말 이렇게 오늘 임지영 기자하고 이 두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자꾸 놓치고 있던 게 되짚어지게 되고 곱씹어지게 다행입니다. 되고 그랬지,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진짜 이 요양보호사는 매 순간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흔들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덕과 윤리식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떤 자기 생각도 또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노인 돌봄과 부모 돌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제 교육받거나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린 자식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네, 작가분도 그런 자식분들을 많이 보셨는데, 근데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보내놓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2, 3주 내내. 근데 그러지 말고 출퇴근하듯 하는 길에 그냥 한 번씩 들러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식 키우는 부모한테 부모 교육이 있듯이 그쵸. 노인 교육, 뭐, 부모 교육, 부모에 대한 돌봄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일하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느꼈던 부분은 기저귀 케어 같은 걸 하실 때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생각하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돌봄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가족들은 그거에 대한 또 어떤 피드백을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렇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노인들을 수용할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서 지금 요양보호소가 설계가 돼 있는데 좀 이런 인문학적인 고찰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렇게 글을 쓰시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시는데 19세 한 학생한테 연락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주변에서 다 말린다고. 그쵸. 무슨 19살 이제 청년이 무슨 이런 일부터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돌봄도 좀 전수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쁜 건 좀 도태시키고 좋은 거는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또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육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개인의 돌봄이라는 것이 이제 좀 사회화되어서 공공 서비스로 제공돼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죄책감도 없잖아요. 뭐 이게 이제 좀 많이 덜었죠. 아이들을 모두가 뭐 공공의 장소에서 유치원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함께 기르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오히려 장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희가 예전에 직장생활하거나 뭐 이러면 애를 놓고 떼어놓고 올 때 엄마가 맨날 눈물바람이고 뭐 맨날 그런 드라마 나오고 그때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아이를 이제 두고서는 맞벌이 하는 좀 죄책감 맞아요. 매일같이 아이가 버려지는 느낌 뭐 애착 형성의 기간이 뭐 있다 크게 문제가 있다면 맨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는
어떤 죽음에 대한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뜻밖의 닥친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당황스럽고 또는 그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별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네. 공건적인 문화에서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 분의 작가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글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가벼워지는 스스로 우리 모두가 가볍게 하는 또 유쾌한 경고인 것 같아서 참 좋으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 당연히 부모의 돌봄, 어른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그래요.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약간 자식에게 뭔가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삶의 전쟁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낸 노인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같다는 이은지 작가의 말이 참 오늘 이 모든 인터뷰의 마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낸 분들 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마지막 노년의 삶과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네.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되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어떤 이별에 대해서도 유쾌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그 부모를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요양보호소에 맡기고 죄책감에 차라리 안 가보는 것보다는 매일 가서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네. 뭐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맞아. 일이라는 진짜 게 실질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구체적. 그러니까 많이 보내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네. 눈물로 시간만 보내는데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시간을 하루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아주 울림이 있는 기사도 주고 가요, 진짜. 화장이 있는 기자였죠. 사람이 왜 그래, 진짜. 굉장히 대본을 충실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네네. 혹시 그럼요. 못 하신 말씀 있으신지. 지금 다 했어요. 네. 아니, 제가 보통 기사 쓰고 나면 부끄러워서 잘 돌아보지 않는데, 이번 그 원고 준비하면서 너무 꼼꼼하게 보면서 좀 괴롭고 즐거웠어요. 그렇죠. 기자들도 이렇게 기사 쓰고 나면 다시 보는 거 되게 어색하구나. 네, 그러는데. 저도 이런 방송 다시 보기 너무 싫어요. 근데 진짜, 어떤 글도, 뭐, 글에는 뭐 기사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네. 누군가를 만나도 오래 기억되고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말과 글과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두 작가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임지영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들은 노년의 삶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고, 무겁지 않고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 가벼워져야 되지 않나, 그것이 좀 더 이 삶을 잘 지켜내는 힘이 되지 않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네. 힘 있는 기사 써서 아유,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힘 없어도 되니까 그냥 종종 나오세요. 힘 없는 기사로도 괜찮아요. 자주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지영 기자와 늘 곁에 있는 정말 저의 반쪽 김연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사인싸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고 그런 기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시사인 정기 구독, 시사인싸, 좋아요, 알람, 구독 필수라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